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책은요, 바로 이 책입니다. 말이 무기다. 네. 이 책에 보면 이제 아래 이렇게 글이 있어요. 지금 그 생각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우리 현대인들은 대인관계를 하든 또 고객을 만나든 또 발표를 하든 이제 평생을 이제 말을 하면서 살아가죠.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를 이 말로 표현하는데 굉장히 이제 힘들어 합니다. 이 책은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답을 제시하고 있는 이제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제 일본 사람이에요. 우메다 사토시라는 분인데, 이분 여기 보니까 2014년부터 16년까지 일본에서 선정한 최고의 카피라이터 톱 10에 이제 3년 연속 이름을 올리신 굉장히 좀 유명하신 분이네요. 네, 책이라는 게 굉장히 기대하고 샀는데 기대에 못 미치는 책이 있고요. 또 전혀 기대하지 않고 그냥 우연하게 구입을 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저한테 그 후자에 해당이 돼요. 그냥 우연하게 여러 가지 책을 서점에서 사다가 그냥 옆에 있길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산 책인데, 읽다 보니까 이 책은 저한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특히 여기 말한 대로 제 생각을 말로 좀 더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키워준 굉장히 고마운 책입니다. 네, 이 책의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 독자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한번 제가 찾아봤는데요. 앞부분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은 대부분 말로 의문을 가지고 말로 생각하고 말로 납득할 만한 대답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달리 말하면 나라는 존재,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과 마주하여 깊이 사고하는 역할도 말이 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저자는 여기 이 문장처럼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고 있고요. 말이 곧 나이다 라고 할 만큼 이제 말의 중요성을 우리한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말할 수 없다. 생각이 부족하면 말도 부족하다. 여기 이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무심코 튀어나온 말에서 자신의 밑바탕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다시 읽어볼게요. 무심코 튀어나온 말에서 자신의 밑바탕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우리는 이게 상대방을 처음 만나면 말을 하기 전까지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알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이제 말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의 내공과 수준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죠. 말을 한다는 것은 나를 다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한테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나한테 큰 이제 불이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문장처럼 이 말이 내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것들을 이분이 이제 메시지로 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책의 목차는 크게 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는 나의 내면의 말을 귀 기울이기,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또 내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이제 설명하고 있고요. 2장에서는 생각을 발전시키는 사고 사이클이라고 해서 총 이제 7단계로 말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이 대목이 이제 가장 중요하죠. 요걸 이제 연습만 하면 누구든지 말을 이제 잘 해낼 수 있다는 거죠. 3장에서는 생각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이제 표현의 기술이라고 해서 요 2장 같은 경우는 우리의 말의 이제 뼈대를 잡고요. 요 3장에서는 거기에 살을 적절하게 잘 붙여서 말을 좀 더 잘 전달할 수 있고 이해하고 공감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이 누구한테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요, 지금 유튜버를 꿈꾸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잖아요. 어차피 이 유튜브라는 거는 내 말을 통해서 나의 생각과 노하우와 지식을 이제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튜버를 꿈꾸시는 분들한테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과 경험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지에 대해서 이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영업 세일즈를 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결국 영업이나 세일즈 하시는 분들은 그게 상품이든 서비스든 내 고객을 납득시키고 고객이 스스로 움직여서 계약을 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업 세일즈 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될 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강의를 하지만 이제 강사나 상담사 같은 경우도 고객하고 끊임없이 말을 하죠. 말을 듣기도 하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때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고객한테 설득이 아니라 납득이 되고 공감이 되고 스스로 이제 움직이게 해야 될 때 이런 강사들이나 상담사들한테도 굉장히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강사 같은 경우는 내가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거 어떻게 잘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강사의 능력이 평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강사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책일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이제 가장 힘들어하는 게 결국 이제 인간관계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사람하고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내 가족이든 직장 동료든 친구든 연인이든 애인이든. 그런데 이런 모든 인간관계에 잘못되는 것들이 보면 다 말로부터 비롯되는 것 같아요. 어떤 오해도 생기고. 근데 이제 이 책을 잘 읽어보시면 우리가 인간관계를 통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을 막을 수 있고 더 그걸 넘어서 더 좋은 인간관계로 이제 만들어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지금보다 말을 더 좀 잘했으면 좋겠다.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한테도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일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말을 할 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거죠. 내가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이해를 하지 못해요. 또 내가 말을 좋은 의미로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오해를 해요.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인간관계에 힘들어하고 또 직장 내에서 힘들어하고 세일즈나 영업을 할 때 이해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고객을 오해시켜서 내가 원하는 대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이제 안 좋은 상황들이 굉장히 만들어지죠. 자, 그래서 우리는 남을 이해시키는 거, 설득시키는 거, 설득, 이해 이런 것에 대한 책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학원들도 심지어 요즘 많이 있습니다. 고객을 이해시키는 거, 설득시키는 거.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거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해당하는 거고 설득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래 라고 그냥 인정할지 모르지만 뒤돌아서 집에 갈 때는 내가 설득당했네?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시키는 거, 설득시키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말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사회생활 또 인간관계를 만들어가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되죠 그러면? 네, 말을 통해서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납득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스스로 인정하고 납득하게. 그래야 이제 고객들은 또 상대방은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단계를 넘어서 우리는 고객이 공감하고 정말 공명할 수 있는 마음으로 그런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책은요, 이런 단계에 있는 분들, 1단계, 2단계, 즉 상대방을 이해시키지 못하고 자꾸 상대방하고 말을 통해서 오해가 생기고 상대방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려고 노력하셨던 분들한테 고객이 스스로 또 상대방이 스스로 납득하고 이해하고 그걸 넘어서 공감하고 공명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이전보다 훨씬 더 인간관계 또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는 이제 방법들을 이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네, 내 눈과 마음을 사로잡은 이제 첫 번째 문장입니다. 이 책이 23페이지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상대의 말에 깃든 무게나 깊이를 가지고 무의식 중에 그들의 인간성을 평가하곤 한다. 참 이 한 문장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되면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을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게 언제 되죠? 말을 할 때 알게 됩니다. 말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언어 속에서 나오는 그 사람의 이제 배경 지식을 통해서 그 사람의 수준과 내공을 이제 파악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완전히 다 드러내는 거거든요. 감출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못생긴 거는 성형수술 하든가 몸매가 안 좋은 거면 뭐 보정 옷을 입어서 감출 수가 있지만 말은 감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있는 모습이 그대로 다 드러나기 때문이죠. 이렇게 말은 우리 삶에 전반적으로 아주 그냥 절대적인 영향을 이제 미치는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에 관해 다음과 같은 고민을 안고 있다. 아무리 성실성의껏 말해도 상대방의 마음에 전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요. 주변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해도 소용없고 아무도 움직여주지 않아요. 이런 이제 고민이 있는 분들도 있죠. 많은 분들이 이런 이제 고민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상대방 탓을 합니다. 왜 이 일을 못하지? 왜 알지 못하지? 왜 공감하지 못하지? 이렇게 이제 상대방을 탓하는데요. 사실 모든 탓은 100% 말하는 주체인 나 스스로한테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말은 설득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공감하고 납득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말을 할 때 그 상대방의 수준, 상대방의 경험, 상대방의 상황에 맞게 그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을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제 눈과 마음을 사로잡은 이제 두 번째 문장입니다. 41페이지에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면의 말은 그 사람의 관점 자체다. 똑같은 정보를 접해도 사람마다 느끼는 것이 다르며 그래서 제각각 다른 내면의 말을 만들어낸다. 같은 드라마를 볼 경우 어떤 장면에서 감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같은 책을 읽어도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쓸모없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다. 이런 차이는 의식 수준이나 관심사, 감수성, 정보에 대한 감각의 차이에서 기인한 거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본질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길러진 관점의 차이이며 그 사람의 성격이나 개성 그 자체다. 어떤 대상을 느끼는 방식은 세상을 바라보는 그 사람만의 관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책을 볼 때도 어떤 분들은 이 책을 통해서 자신한테 도움이 되는 엄청난 것들을 찾아내서 내 삶에 적용시켜서 삶을 굉장히 성장시켜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이 책을 읽고 뭐 이게 뭐야 하고 그냥 던져버리는 경우도 있죠.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보면 굉장히 놀라운 능력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똑같은 상황을 봐도 여기서 이제 관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남다른 관점, 또 더 넓은 관점, 더 깊은 관점, 또 색다른 관점을 통해서 내가 보지 못한 것들을 찾아내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제 놀라운 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갖출 수가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살면서 수많은 경험을 해가면 이런 능력들이 갖춰갈 수가 있죠. 그런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나한테 이런 좋은 경험들이 있어야만 나의 능력이 길어지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또 이런 좋은 기회가 와야 돼요. 더 넓은 관점, 더 깊은 관점, 더 색다른 관점들을 만들어내는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네, 바로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자신의 평생과 지식에 대해서 이 한 권의 책에 담았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저자가 쓴 이 책 한 권으로 이분의 평생의 지식과 노하우를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책을 10권, 100권, 1000권, 10,000권을 읽어간다고 하면 나의 능력이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는 책을 많이 읽을수록 남들이 바라보지 못한, 찾아내지 못한 기회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걸 생각이 듭니다. 네, 제 눈과 마음을 사로잡은 세 번째 문장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움직이게 하라. 그러면서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의 무게를 싣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말하는 사람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심과 반드시 전하고자 하는 절실함이다. 이런 진정성과 절실함이 있으면 아무리 평범한 말이라도 의도가 충분히 전달되어 상대의 마음을 끌어당긴다.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말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예전에는 이런 스피치 학원도 한번 다녀봤는데 그건 이제 스킬일 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말이 상대방한테 정말 진심으로 잘 전달되려고 하면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이 저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뭐죠? 내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심, 그리고 내가 이걸 정말 저분한테 전달해서 이분의 삶이 개선됐으면 좋겠다 하는 절실함. 이 두 가지가 잘 섞여야만 상대방한테 정말 공명과 공감을 이제 일으킬 수 있다는 거 이제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상대가 나와 같은 마음이 되어 자기 일처럼 생각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공유는 성립된다. 자, 그러면 이 말에는 무엇이 전달돼야 정말 상대방이 공감하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이 작가는 여기 크게 이제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왜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가를 상대방한테 얘기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고 싶은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왜 당신과 함께 하고 싶은가? 이 내용이 이제 전달돼야만 상대방이 공감하고 움직여 준다는 거죠.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진심이라는 키워드를 봤습니다. 진심. 항상 그런 고민이 있잖아요. 상대방한테 내 진심이 전달되지 않아서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인간관계를 힘들어 합니다. 자, 그러면 내 진심을 상대방한테 또 내 고객한테
또 내 가족한테, 내 친구한테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내 진심을 상대방한테 말로써 잘 전달될 수만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인간관계도 굉장히 좋게 만들 수 있고요.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고객에게 말을 통해서 계약을 더 많이 이끌어낼 수도 있고요. 또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훌륭한 강사가 될 수 있죠. 내 생각과 내 노하우를 말로 전달하는 능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안에 이제 진심이 담겨져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이 책의 2장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생각을 발전시키는 7단계 사고 사이클. 네. 1부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2부가 중요합니다. 자, 2부에서는 그래서 내 말을 상대방한테 어떻게 전달해서 그분이 스스로 납득하고 그를 넘어서 공감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인간관계를 더 원활하게 하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내 고객을 공감하게 해서 스스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2부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